안녕하세요. KGSO 1단계 화학 수업 오늘은 3차시 기체 수업입니다. 기체를 이루는 입자는 아주 작아서 눈으로는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입자 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분자 모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체 상온에서 기체인 물질이 대부분 분자인 물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유결합한 물질 중에서 분자인 물질들은 상온에서 기체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물처럼 액체도 있지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은요, 주사기 내부에 헬륨 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헬륨 기체가 들어있고, 근데 헬륨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화학 결합을 하지 않은 원자 하나가 분자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단원자 분자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안에다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자, 입자 모형을 한번 나타내면 여러분들의 유인물에서는요, 예제 문제 뒤쪽에 가장 뒤쪽에 있는 2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먼저 입자 모형을 한번 나타내 보세요. 자, 선생님도 나타낼게요. 자, 큰 용기에서는 이렇게 퍼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요. 피스톤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두 양쪽에 헬륨 분자의 수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체를 더 첨가하거나 아니면 더 빠져나간 기체가 있지 않다면 헬륨 분자의 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달라진 것인가요? 헬륨 분자의 사이에 거리가 달라진 것이죠. 기체는 용기 전체에 다 퍼져요. 용기 전체에 다 퍼지고 그래서 기체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 전체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작은 데서는 작은데 그러니까 크기가 크고 작고 할 때는 분자 사이의 거리만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기체는 왜 용기 전체에 퍼질까요? 자, 그것은 바로 기체 분자의 운동 때문이에요. 기체 분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분자 운동이라고 얘기하고요. 분자 운동의 증거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산이라는 현상과 증발이라는 현상으로 우리가 분자 운동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자 운동의 증거는 확산과 증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 확산과 증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확산이란 것은 뭐냐면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나 기체 속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이것을 확산이라고 불러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요. 파란색 잉크가 아래 있었고 거기에 물을 부은 현상이죠. 자, 점점점 퍼져나가서 용 전체에 파란 전체가 파란색이 됐죠. 자, 이런 거 확산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방 한쪽에서 향수병의 뚜껑을 딱 열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향수 냄새가 향수병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만 가지만 점점점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현상, 이것을 확산이라고 해요. 이 확산은요, 모든 방향으로 같은 빠르기로 일어나요. 분자 운동에 의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암모니아의 확산 실험을 한번 보실게요. 페트리 접시에 페노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려요. 자, 처음에 떨어뜨렸을 땐 무색이죠. 그리고 접시 중심에 암모니아수를 떨어뜨린 다음에 뚜껑을 바로 닫습니다. 암모니아수의 냄새가 되게 심하고요. 또 뚜껑을 닫아야 이제 위로 안 올라오고 옆으로 퍼질 테니까요. 자, 그러면 암모니아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실게요. 자, 어땠나요? 자, 암모니아수와 가까이 있는 것부터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실험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색깔이 변화가 생기고요. 자,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확산이 일어나는 방향은 모든 방향으로 같은 빠르기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 운동은 무작위로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되는 것이지 특정 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분자 운동이 빨라진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산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있을 수 있죠. 그건 뭘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확산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온도예요. 찬물하고 더운 물일 때, 자, 찬물하고 더운 물일 때 예를 들어서 커피를 녹인다면 어떤 게 더 잘 녹나요? 더 빨리 녹나요? 네, 더운 물이죠. 왜냐하면 더울 때는요, 온도가 높을 때는요, 확산 속도가 빨라요. 아까 확산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였죠? 분자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였죠. 그러니까 분자 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빠르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 속도는 빠르고요. 그것은 분자 운동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자, 증발은요.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액체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 기체로 되는 현상이에요.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현상인데요. 보통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 우리가 끓는 거 많이 생각해요. 근데 끓는 거는 물 같은 경우에 100도씨가 돼야 끓잖아요. 근데 식탁이나 이런 데 떨어진 물방울 100도씨가 안 돼도 다 증발하지 않나요? 기체로 되지 않나요? 네, 증발은 끓는 온도가 되지 않아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분자들은 물론 온도가 높으면 더 빠르게 운동하니까 더 잘 일어나요, 증발은. 그렇지만 온도가 높지 않더라도 증발이라는 현상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액체 표면에 있던 분자들이,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원래 액체 내부에서 사방으로 분자들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인력이 작용해서. 근데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는 위쪽에 액체가 없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액체 분자들이 끌어당기는 효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쉽게 떨어져 나가버려요. 근데 운동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쉽게 액체 분자들이 끌어당기는 인력을 이겨내기가 쉬우니까 쉽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서 증발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증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온도와 표면적이에요. 온도는 높을수록 운동이 빠르니까 그렇고요. 표면적도 어, 표면적이 넓을수록 그 표면에 있는 액체 분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더 빨리 증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표면적이 넓을수록 증발 속도가 빠릅니다. 자, 이렇게 증발하고 확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증발과 확산은 둘 다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기체 분자는 왜 용기 전체로 퍼질까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기체 분자는 항상 스스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체 분자도 운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용기 전체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용기의 부피가 기체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용기 전체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자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기체 분자 운동론은요. 기체의 성질을 기체 분자의 자유로운 열 운동으로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액체 분자, 고체 분자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 액체 분자도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기체 분자의 운동이 훨씬 더 자유로워요. 기체 분자들은 서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서로.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기체 분자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기체의 성질은 이 기체 분자의 자유로운 열 운동인 기체 분자 운동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체 분자는요, 이 기체 분자 운동론에 따르면 기체 분자들은요, 빠른 속도로 자유롭게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 에너지에 의해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변화해요. 아까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움직인다고 했죠. 에너지가 클수록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큰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운동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의 가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기체 분자 운동론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면 기체 분자 운동론에 잘 들어맞는 기체가 어떤 기체인가를 설명하는 게 기체 분자 운동론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한다.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에 비해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기체 분자 사이에는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기체 분자는 충돌에 의해 에너지가 변화하지 않는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자, 이거고요. 여기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요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한다. 무작위 운동을 한다는 뜻이고요. 자,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에 비해 분자 자체의 부피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결국은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매우 크다는 거니까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는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체 분자 자체도 크기가 있어요. 분자마다 다를 테니까. 그렇지만 그건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체 부피가 그거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기체 분자 사이에는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원래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인력, 반발력 작용해요. 근데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면
이런 힘들은 전부 다 정전기적인 힘이거든요. 거리가 멀어지면 줄어들어요. 아주 멀기 때문에 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 분자는 서로 충돌해도 이걸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에너지가 변하지 않아요. 즉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이게 운동 에너지 식이에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할 때요. 온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결국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그럼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기체 분자 운동론의 가정이고요. 이런 기체 분자 운동론을 만족하는 기체를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해요. 자, 실제 기체를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상기체로 얘기하는 이유는 기체 분자의 운동, 이상기체로 설명하면 기체 분자의 운동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도 여러 가지 실제 상황에 있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는 기체들은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즉, 기체 분자 운동론을 만족하는 기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체 분자의 우리가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다음번에 기체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러려면 이 기체의 압력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체의 압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압력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압력이든 간에 단위 면적단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발을 밟히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운동화에 밟힌 것보다 하이힐에 밟히면 훨씬 아파요. 왜요? 같은 무게의 사람이라도 자, 같은 무게라면 힘의 크기는 같겠죠, 작용하는. 근데 면적이 하이힐이 훨씬 좁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압력은 힘이 적용하는 면적분의 힘의 크기, 그것을 압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뾰족한 거에 찔렸을 때 우리가 아픈 이유는 면적이 작아서 압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위는 파스칼이란 단위를 사용하고요. 이 파스칼이란 단위는 힘의 크기의 단위인 뉴턴 나누기 면적의 단위인 제곱미터를 얘기하고요. 이 파스칼 단위 외에도 기압이란 단위로 사용해요. ATM. 우리가 대기압을 1기압으로 정의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가해지는 힘이 그래서 이 아까 공식에 따르면 가해지는 힘이 클수록 힘을 받는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이 크다. 이것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기본적인 압력이에요. 이 압력을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일단 어디에나 작용하는 압력이고요. 기체의 압력도 여기에 들어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체 압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의 압력은요. 자, 기체 분자가 끊임없이 자유롭게 운동하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체 분자가 운동하다 보면요. 용기벽에 계속 충돌을 할 거예요. 충돌하면 당연히 힘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힘이 가해질 거고 아까 단위 면적분의 힘이었으니까 이 기체 분자가 충돌하면서 나타내는 힘에 의해서 기체의 압력은 나타나요. 그럼 대기압은 어떨까요? 우리가 대기압은 항상 받고 살지만 잘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기압은 항상 작용하고 있죠. 공기를 이루고 있는 질소, 산소 등의 기체 분자들도 끊임없이 충돌하겠죠. 그럼 끊임없이 충돌을 하는데 모든 방향으로 충돌을 할 거예요. 그때 생기는 압력을 우리가 대기압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압의 측정은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측정을 했어요. 대기압을 측정하는 실험은 토리첼리 실험이에요. 자, 수은을 이용한 실험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수은의 위험성을 잘 몰라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렇게 수은으로 실험하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이건 압력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실험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주 긴 관을 준비하는 거예요. 76cm가 넘는 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은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수조에도 수은을 가득 채워요. 그 다음에 이걸 딱 뒤집는 거예요. 뒤집으면 요만큼의 빈 공간이 생기는데 처음에 수온으로 가득 채웠다가 빈 공간이 됐어요. 그럼 여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겠죠. 그래서 진공인 공간이 생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 수온 기둥의 높이가 76cm래요. 어디로부터? 이 수온, 액체 수온이 담겨있는 수면이라고 해야 되나? 수온의 액체의 면으로부터요. 자, 근데 같은 높이의 지점은 작용하는 압력이 같아요. 만약에 압력이 이쪽이 컸다. 그럼 이게 밀어 올라갔겠죠. 그래서 맞춰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같은 높이의 지점은 압력이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밖에서 대기가 누르는 압력과 뭐가 같아요? 76cm의 수온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대기압을 측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6cm 수은 기둥의 압력과 대기압이 같고 우리가 그 대기압을 1기압으로 정했죠. 그래서 1기압의 압력은 수은 기둥 76cm의 압력과 같다. 760mm 쓰고 HG라고 쓰는 기호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단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기압을 측정을 했고요. 지표 부근의 대기압은 1기압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진대요. 이건 지표 부근이기 때문에 1기압이었고요. 위로 올라가면 왜 작아지냐? 대기의 양이 줄어들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압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대기 분자의 충돌. 그럼 대기 분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압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기압은 지표 부근이 제일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기압까지 해서 압력까지 배웠어요. 오늘 중요한 내용은 기체 분자가 운동하고 있다. 그걸 설명한 것이 기체 분자의 운동론이다. 그리고 기체 분자의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기체의 압력.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내용은요. 뒤에 우리가 기체 법칙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다음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제 문제 중에서 2번 문제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과 확산이 잘 일어나는 이유를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설명해 보자 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건 중간중간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그다음 온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잘 작성하실 수 있는지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수업 잘 이해하고 다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